안타깝게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만 쭉 꾸준하게 LG전자에 대해서 사고 있고, 지금 1분기 실적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은요, 물류비 원재료 인상 때문에 가전의 경우가 전년 대비해 4천억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이 반영됐다. 그럼 특허라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그 지난주 LG전자 실적이 네. 발표가 되면서 네. 급등을 좀 했는데 네. 좋은 현상이죠. 네. 좋은 실적 나오고 바로 네. 주가 움직이는 거. 일단 증권사들의 그 보는 시각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일단 제가 LG전자를 뭐 이 종목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LG전자를 언제 오를까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통화를 해봐도 제 고객들 한 두세 분 정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갖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잘 볼게요. LG전자 주식이 이거는 참고로 삼성증권에서 금요일 날 나온 레포트의 일부고요. 싸다는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싼 건 알겠어. 반대로 더 싸다고 한들 주식 매집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다. 싼데 뭔가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투자자 확인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기관들, 외국인들이 비운데 리오프닝 이후에도 가전과 TV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지. 나가서 활동을 할 때 TV 안 바꾼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언제 물류비와 원재료 부담 가중이 해소될 수 있는지예요. 가전을 물류를 할 때 지금 1분기 실적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은요, 물류비 원재료 인상 때문에 TV 부담에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그 가전의 경우가 전년 대비해 4천억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이 반영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물류비와 인건비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는 LG전자를 바라보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빨리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주식들이 몇 개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LG전자 왜 삼성전자 그 엔솔 실적 잘 나오고 SDI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LG전자 왜 안 가? 왜냐면 LG전자 SDI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의 약간의 그 플레이메이커 같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많이 갖고 계세요. 그치. 예, 그런데 일단은 LG전자를 바라보는 거는 이런 류로 봐야 된다는 거고, 여기 지금 안 써 있긴 한데 특허 부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간단하게. 예, 지난주에 7천억 정도가 특허 때문에 수익이 더 났어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뜯어보면 특허 수익이에요. 서프라이즈 나온 게. 여기 뭐냐면 스마트폰 사업 종료 이후 관련 특허의 라이선스 사업을 시작한 것을 보인다. 추정입니다. 3월 주총에서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이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스마트폰 사업부에 다른 특허를 가지고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요건 아마 정식 IR에서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는 추정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는요, 전장 사업.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거기지.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교집합을 보면 LG전자가 그거 교집합이 세 개 중에 한두 개만 좀 끝난다면은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LG전자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LG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LG전자가 2021년 이후로 우리 LG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텐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수급도 답답한 그런 그림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2021년 이후로 기관 투자가들과 개인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만 쭉 꾸준하게 LG전자에 대해서 사고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산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모펀드, 연기금, 그리고 투신, 기관 투자가들 전체적으로도 별로 관심이 없는, 외국인들은 더더욱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일단 큰 그림상으로 2021년 이후에 LG전자의 수급 동향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올해 연초 이후로 그림을 그리면 살짝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그림이 보이거든요. 한번 제가 2021년 기준이 아니라 2022년 기준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오른쪽만 보시면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전체 기관 투자가들 기준으로 보면 위로 팡 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모펀드와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좀 많이 주도를 했고요. 투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1,000억이 넘게 기관 투자가들이 한 방에 LG전자를 편입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누가 팔았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2021년 이후로 거의 보기 힘든 그런 그림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의미 있게 매수가 들어왔을 때 과거 한 7년 동안의 랭킹을 한번 가지고 의미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LG전자의 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 하나하나 캔들이 한 주의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무려 하루에 1,120억 원을 기관 투자자들은 샀고요. 2015년도 이후로 이 랭킹은 순매수 기준으로 1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역대급 매수의 기관 매수세가 LG전자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위치를 한번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요.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사이에서 기관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 위치는 2020년도의 요 위치 정도와 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2월 23일 날 810억을 샀고 랭킹으로는 4위를 기록한 그 시점을 제가 차트에서 표시를 해뒀는데, 그때가 바로 애플 관련된 모멘텀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왔을 때가 202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810억을 하루에 사고요. 그때부터 LG전자 주가는 달리기 시작해서 거의 100%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역대급 1위가 들어왔고 그 위치 정도 수준에서 들어왔다면 여기서 더블이 갈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좋은 희망적인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희망적인 회로를 한번 돌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그널이 사실 오늘 우리 모든 전문가 세 분도 우리 민 팀장님을 포함해서 다 LG전자 긍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모두가 좋아할 때 팔아야 되는 시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면서, 그러나 또 이 데이터를 보면은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은 계속 팔고 있으니, 이번에 처음 파는 거죠, 지난주 후반에. 네네네. 이제 팔기 시작했으니, 네네, 이제 팔기 시작했죠.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있고. 네네. 헷갈려요. 저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후자의 무게감을 두기 위해서 데이터를 제 개인적인 감이 아니라 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가지고 마음고생하신 분들은 일단 한번 이 부분을 정답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위치와 역대급 매수가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이후로 분기별 영업이익을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와봤는데, 레벨루가 아니죠? 레벨루. 네. 레벨 자체가 올 1분기에 1조 8천억 정도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 레벨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분기별 영업이익 중에서도 크게 이렇게 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단은 증권사에서 1분기 영업이익의 평균은 1조 3천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컨센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조 3천억. 근데 발표된 수치는 잠정치라고 하는데 1조 9천억 가깝게 나왔습니다. 무려 한 6천억 정도가 더 나온 거죠.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론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잘 못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보면, 이번에 LG전자가 공시를 했을 때 첨부 문서에 들어가면 요 내용이 딱 그 PDF 파일로 들어가 있고, 그거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제가 쓴 게 아니라 LG전자에서 공시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1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비경상적인 비용과 일시적인 특허 수익 증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 특허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 관점에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것은 이게 특허 관련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특허라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LG전자, LG이노텍 이런 LG그룹이 잘하고 있는 지금 자율주행 쪽 일 가능성이 높아서 자료를 제가 또 한번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자, 요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특허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1위가 LG전자입니다.
특이하죠. 저는 LG전자가 이렇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지는 몰랐는데 LG전자가 특허를 445건 지금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LG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LG전자고 저기 예. 465라 쓰고 445건이라고 읽는 거는 무슨 셈법이에요? 465개 특허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율주행차의 자존심을 원래는 현대 자동차가 특허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현대차가 363개, 예, 그다음에 삼성,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이 밑에 있는데 오히려 LG전자가 특허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글로벌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글로벌 기업들의 자율주행 특허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도요타입니다. 1000개를 가지고 있죠. 여기 도요타가 지금 보시면 1000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포드라든지 GM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LG전자. 그래서 LG전자가 글로벌 탑 5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익의 저 5천억과 6천억은 특허와 관련된 아마도 그 이슈가 저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 쪽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애플 쪽 사실 그 밑에 쪽에 아까 내용을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특허 수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 합의된 비밀 유지 조항, 이 비밀 유지 조항을 많이 좋아하는 회사가 바로 애플이거든요. 비밀 좋아하는 회사. NDA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야, 우리랑 계약한 것을 너희들 알리지 마, 공시하지 마. 주로 요구하는 쪽이 애플이다 보면 아마도 이게 애플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애플차 이미지도 그냥 이거 한번 참고 삼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은 테슬라도 비밀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테슬라도 뭐인데 그래서 뭐 애플이라고 무조건 제가 100%라고 볼 수는 없는데 LG 이노텍이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애플하고 뭔가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LG 그룹 자체가 그 보면 애플에서 그 삼성전자 향을 서서히 줄이고 다른 데서도 네. 줄이면서 LG 쪽으로 뭔가 몰아주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 증권사 LG전자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에 실적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그려봐 봤는데요. 네. 목표 주가는 오히려 살짝 다운을 시킨 게 좀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펀더멘탈 영업이익의 증가보다는 이게 특허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표 주가는 살짝 하향 조정을 한 게 보이고요. 근데 오히려 2022년도 영업이익 전망은 오히려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특징적이라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앞에 출연하신 분들이 LG전자에 대해서 다들 좋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럴 때가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하나의 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의 LG전자의 이 이익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퍼밴드를 제가 그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주가 수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2012년도고 여기가 2022년도인데 LG전자의 퍼밴드는 거의 한 여기가 얼마냐면 6.5배 정도 수준 됩니다. 아, 저렴하네. 네, 이익 대비해서 6.5배 정도 수준이 거의 10년 동안의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거래될 때는 오버슈팅 했을 때 애플 이슈가 있었을 때 여기가 한 13배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위에는 현재 지금 보이기 너무 머니까 여기까지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 9배 정도까지 9배 10배만 가더라도 사실 무난해요. 그래도 한 수익이 한 50% 가까이 될 테니.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 6배 정도 중반은 2012년도 이후로 거의 바닥권으로서 작용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전자는 체질 자체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퍼밴드 6.6배 정도 수준에서 굳이 내가 많이 기다렸고 지루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던지기에는 좀 아까운 가격대 아닐까 라는 말씀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는 수익 기준으로 본 퍼라면, 이번에는 자산 가치 기준으로 이제 PBR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2020년도 3월 달이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여튼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때니까 여기는 보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는 보시면 안 되고, 거의 LG전자의 10년 동안의 주가 바닥은 0.6배에서 PBR 0.7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죠? 여기가 대부분 그런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PBR이 자산가치 1배 정도, 자산가치 수준은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자산가치 기준으로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위기 뭐 특이한 이슈가 있어서 PBR 1배 밑으로 온다면 오히려 과거 케이스를 보면
분할 매수로 사거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기회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치 기준으로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애플 모멘텀이 진짜 붙는다 그러면 PBR 1배보다는 조금 높게 거래돼도 저는 누구 하나 딴지 걸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애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 한다고 이게 고점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구간에서 굳이 뭐 팔기보다는 한번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 얘기는 이게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급등할 것을. 근데 지금 당분간은 그렇죠. 네. 대형주의 특성답게 좀 횡보하거나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지만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쵸. 생각하시는 어떤 밸류에이션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중국 쪽의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중국 쪽에 셧다운되면서 공급망 이슈가 생기면 이 IT 쪽도 일부 수혜받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지만 대부분은 조금 또 재미없는 그림. 예, 왜냐하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중국이 저렇게 되면 중국을 팔고 싶은데 중국은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대안으로서 아시아 쪽에서 이머징 쪽에서 비중을 줄이려면 결국엔 선택지가 대만과 한국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와 대만이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급등하거나 이러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그 특허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율주행 쪽을 애플하고 만약에 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 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팔기보다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LG 그룹 전체적으로 한번 기다려보는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좀 밀릴 때마다 사자. 그렇죠. 지금 네. 구간에서 올라갈 때 막 쫓아가지 말고. 여기서 만약에 크게 밀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산 1,120억 원의 기관 투자가들은 개 물린다는 표현을 좀 쓰긴 좀 개물려. 네, 조금 험악하긴 한데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여기에 기본은 이제 실적 우리가 그 PER 6.6배가 됐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적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그 가이던스 올해 예상되는 그렇죠. 실적 기준입니까? 네, 이거 퍼 6.6배 요거 잘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 퍼 옆에 제가 FWD라고 했잖아요. 이게 포워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구할 때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가를 구할 때 공식이 요게 P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EPS 요렇게 구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2021년 실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과거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해놓은 거는 포워드입니다. 포워드라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부터 12개월 후에 예상 이익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요게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P는 언제나 하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가장 최근의 주가고 밑에 이익은 미래 이익. 그래서 이 6.6배는 뭐 과거 이익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이익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신뢰할 만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실적 발표할 때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그 실적 베이스로 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어쨌든 그 올해 예상 이익이 이 정도 될 거야라고 계산하고 그거에 따른 분기별 실적을 이제 계산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처럼 그거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예상 이익이 올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영업이익 지금 2022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색 그래프인데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1분기 실적이 괜찮네요. 그러면 연간 영업이익 실적 컨센서스도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P에서 주가죠, 주가. 적정 주가죠, 적정 주가. 그 다음에 현재 가격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 그 다음에 여기 EPS죠. 이게 분모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잘 나오고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면 퍼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반대로 뭐 LG전자가 아닌 다른 주식들 그 투자하실 때
가이던스보다 떨어진다. 아, 그럼 이거 전체 예상 이익도 떨어질 수 그렇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1분기 실적을 앞두고 1분기 프리뷰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이번 주 중에 제가 한번 그 케이스를 그려서 한번 가지고 올 텐데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이 300억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1분기 프리뷰 자료를 보니까 250억으로 제시하는 회사가 있고 또 200억으로 막 제시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증권사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300억이 아니라 앞으로 연간 컨센서스도 계속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의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1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기존의 1분기 실적으로 제시했던 것보다 하향 조정을 하는 리포트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타사에서도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